자, 이제 2단원. 1단원이 뭐였어? 그냥 일반적인 수열의 극한이 1단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수열 중에서 우리는 뭐를 이제 다루냐? 등비 수열만 다룬다고 따로. 됐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우리 교재 44쪽을 보면 등비 수열은 공비에 따라서, 공비가 예를 들어 2요. AN이라는 수열, 44쪽에 AN이라는 수열은 공비가 2니까 2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 점점점점 어쩌죠? 점점점점 어쩌죠? 커져. 다음 2분의 1이면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제곱, 세제곱, 4제곱 하면 점점점 어쩌죠?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1028분의 1 점점점점 작아지잖아. 그거를 점으로 찍어보면 점점점점 1, 2, 3, 4 할 때마다 점점점점 커지는 거랑 점점점점 작아지는 거를 점으로 찍어보면 오른쪽에 45쪽에 2나 3이나 이렇게 내가 곱하는 숫자가 1보다 크면 어째 되겠어? 점점점 커지겠지? 그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 지수 함수 가지고 우리가 2의 x제곱이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1이고 맞아? 그러면 여기서 그냥 요 x만 n으로 바꿔. 2의 n제곱이요. 그럼 1 넣으면 2고 2 넣으면 4고 3 넣으면 8이고 쭉쭉쭉 하면 어때? 점점 커지죠. 그게 우리가 얘가 n이 무한대로 가면 계속 커지는 걸 알아. 그러면 2분의 1의 x제곱, 즉 우리가 2분의 1을 n번 곱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프 자체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1 넣으면 2분의 1이고 2 넣으면 4분의 1이고 8분의 1이고 16분의 1이고 점점점점점 작아지네. 그러면 2의 n제곱의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계속 커지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n제곱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0에 가까워지네. 점점점점 0에 가까워지잖아. 그래프 함수의 극한을 배웠으니까. 그러면 생각해봐. 왜 얘는 무한대로 가고 왜 얘는 0으로 갈까? 왜 얘는 무한대로 가고 왜 얘는 0으로 가? 그래프 자체가 얘는 증가하고 있는 함수였고 얘는 감소하는데 전무선이 x축이었으니까 그러지. 그럼 일반적으로 요 그래프는 우리가 a의 x제곱인데 a가 1보다 클 때 아니냐? 이 그래프도 a의 x제곱인데 0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그래프잖아. 즉 다시 어떤 등비수열의 일반항 형태인데 공비가 1보다 크면 계속 커질 거고 공비가 0보다 작으면 1보다 작으면 작아지겠지. 근데 이 공비라는 거는 우리는 음수일 수도 있잖아. 맞아? 그래서 일단은 기준이 되는 숫자가 1일 거다. 1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뭐다? 무한대로 갈 거고 1보다 작으면 0으로 갈 거고 1이면 계속 똑같은 숫자가 나오겠죠. 당연히 공비가 1이면 공비가 1이란 말은 첫째 항이 2면 2 계속 2가 나오니까 결국 2에 가까워지겠대. 2가 어째 그냥. 그러니까 1일 때는 크게 뭐 의미가 없고 일단은 1보다 클 때는 계속 커져버릴 거고 1보다 작을 때는 계속 작아져 버릴 거다 해서 일단 0보다 큰 경우에서 우리 45쪽에 R이 1보다 크면 계속 증가하는 형태일 거기 때문에 무한대로 갈 거고 R이 2면 계속 그 숫자일 거고 그 다음에 R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점점 작아서 0에 가까워질 거고 됐어? 다음 R이 이제 마이너스 1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곱하다 보면 1이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1이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하니까 결국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도 기준으로 나눠서 숫자를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이면 마1, 마1 왔다 갔다 하는 진동하는 형태일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절대값이 더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 예를 들어서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였다가 4가 됐다가 마이너스 8이 됐다가 16이 됐다가 점점 이렇게 커져버리잖아. 진동하는데 엄청 간격이 멀어져. 그거를 점으로 찍으면 6번 같은 거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결국 어떻게 된다?
부호는 왔다 갔다 하지만 2분의 1을 계속 곱하는 효과하고 똑같잖아. 숫자가 점점 작아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형태일 때는 어찐다? 어떤 점점 작아져서 0에 가까워질 거다. 그러면 등비수열이라는 것이 일반항이 AR의 n-1제곱 요 형태라고. 근데 대부분은 이런 형태인데 만약에 A하고 R하고 똑같으면 R의 n제곱 형태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R의 n제곱 형태이거나 아니면 어차피 그냥 관련이 있는 거는 이게 어떤 숫자고 계속 R이라는 숫자를 곱해가는 거니까 그냥 첫째 항하고 R하고 같냐 다르냐의 차이지 뭐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는데 결국 등비수열에서 얘가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냐 아니면 가까워지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는 뭐다? R이다. 이 R이 뭐냐에 따라서 수렴할 수도 있고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네. 그러면 이제 이 R이라는 숫자가 똑같게 나오거나 즉 1이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부호만 다르게 하는 마이너스 1 그거를 기준으로 1하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어떤 숫자를 나눠보면 첫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커. 그 말은 1보다 큰 숫자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들 그런 숫자들은 계속 곱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계속 곱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됐어? 계속 커져버리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커져버리거나 그러니까 얘는 수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밑에는 뭐 진도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지 않아. 그냥 발산. 그거를 굳이 이제 두 개로 나눠보면 이렇게 우리 교재에 있는 걸로 나눠보자. R이 1보다 크면 계속 커졌어.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R이 1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얘가 1이면 그냥 1을 천문만 못해 1이니까 1 수렴하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숫자를 계속 곱하면 음수일 때는 뿌라마이나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점점 작아져서 0에 가까워지더라.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뭐? 진동이지 진동. 그래서 거기 표에 45쪽의 표에 그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건데 뭐 마이너스 1이어도 왔다 갔다 하니까 진동. 그러면 우리가 등비수열 형태 이런 R의 n제곱 형태일 때에 어떤 등비수열 일반항이 등비수열 형태일 때 그 일반항이 극한가수를 구했을 때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는 결국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공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 공비의 값에 따라서 그 공비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하네. 그럼 여기서 알아놔야 될 거 뭐 수렴 조건.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어찌해야 되냐? 무조건 이럴 때는 안 되잖아. 발산하잖아. 침동하거나 양의 무한 들어가니까 발산하잖아. 그럼 어쩔 때만 수렴해?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아니면 R이 1일 때. 즉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어찌해야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적거나 같다. 이게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요. 나중에 문제로 나와. 아무튼 우리는 등비수열의 극한, 일반항이 등비수열 형태인 거를 가지고 이제 극한값을 구할 건데 결국 등비수열은 공비가 뭐냐에 따라서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를 결정짓구나. 그걸 딱 머릿속에 놓고 그 다음에 그게 지금 우리가 저기 어디냐 46쪽에 나와 있는 개념을 설명한 거야.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형태면 첫째 항이 0이면 뭐를 곱해봤자 계속 0이잖아. 그러니까 수렴하기도 한다. 그래서 거기 첫째 항이 0인 경우 또는 R이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그 경우도 나눠서 이렇게 한 거고 일단은 우리가 이런 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등비수열의 일반항 형태로 나와 있는 등비수열 형태로 나와 있는 그런 즉 R의 n제곱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식의 극한값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문제가 우리 필수예제 1번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그래서 이쪽으로 딱 가. 1번에 1번이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제곱 빼기 2의 n제곱 분의
4의 n제곱 빼기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제곱. 그럼 이거는 지금 봐봐라. 미시, 즉 요런 형태에서 공비가 둘 다 1보다 큰 경우잖아. 그러면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n에다가 무한대라는 큰 수를 대입하면 얘도 하나씩 계속 커지고 얘도 하나씩 계속 커지네. 결국 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잖아.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어떻게 푼다고 했어? 원래의 해법.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그러면 최고차항이라는 거는 이런 형태에서 최고차항은 우리가 왜 x제곱 플러스 예를 들어서 x가 있어. 뭐 2x가 있다고 하자.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이 x제곱이잖아. 그럼 뒤에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지. 최고차항 개수비 할 때. 그럼 왜 신경을 안 써도 되냐? 어차피 x가 내가 무한대로 갈 건데 이게 2차 함수고 이게 y는 x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인데 y는 x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비슷비슷한데 어차피 x가 무한대로 갈 거잖아. 무한대로 가면 얘가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커지고 있지만 결국에 얘가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냥 얘는 생각 안 해도 된다고. 요거 하나만 있으나 이거 두 개 있으나 뭐 상관없다. 그러니까 최고차만 가지고 한다. 그럼 마찬가지. 4의 n제곱하고 2의 n제곱은 4의 n제곱은 2의 n제곱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4의 n제곱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더 빨리 증가하니까 이렇게 생겼지. 맞아? 그럼 누가 더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영향이 커 얘가 커? 한마디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이유가 얘가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이게 커지는 속도가 얘가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얘는 그냥 별로 의미가 없는 숫자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누가 더 빨리 커진다고 한마디로 누가 더 최고차항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미시 큰 놈. 왜? 훨씬 빨리 증가한다니까. x제곱이 x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니까 얘가 최고차항인 거요. 그래서 얘만 다 따지면 돼. 뒤에가 뭐 빼기 2x가 있든 빼기 5x가 있든 어차피 지금 당장은 차이가 별로 나지만 무한대의 개념에서는 훨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빼봤자 큰 의미가 없다고. 무슨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해법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서 풀었는데 우리 등비수열에서는 최고차항의 역할을 누가 한다? 미시 큰 놈이 한다. 그러니까 2의 n제곱이 최고차항이 아니라 4의 n제곱이 최고차항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해법으로 풀어보면 분모의 최고차항 4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봐. 그러면 1 빼기 4분의 2의 n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1 빼 플러스 4분의 2의 n제곱인데 얘는 2가 하나 더 있었으니까 옆에 2가 하나 이렇게 있네. 됐어? 그러면 이제 R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즉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으면 아까 뭐였어? 0이었잖아. 계속 작아지다가 프라마이나 또는 그냥 계속 작아지다가 0에 수렴했잖아.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고 0으로 간다. 그럼 결국 뭐요? 1분의 1이잖아. 그래서 답은 1이네. 그럼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수열의 극한을 할 때도 결국 뭐가 중요했어? 차수를 비교해서 최고차의 K수비로 풀었잖아. 얘도 마찬가지. 얘랑 차수가 똑같은데 앞에 K수가 1, 1이었으니까 1 나와서 1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등비수열도 마찬가지. 등비수열도 수열의 극한하고 똑같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면 차수를 비교한다고. 근데 그 차수라는 것이 원래의 차수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살짝 변형된 미시 더 큰 놈이 빨리 커지니까 차수가 높은 어떤 그런 걸로 의미를 두고 최고차항의 개수비에서 똑같이 풀면 된다고. 그러면 2번으로 가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2n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이거네. 그럼 이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요? 9의 n제곱 플러스 2요. 그 다음에 얘는 3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2인 거지. 이걸 n제곱 n제곱으로 맞춘 거 여기
3의 1제곱 곱하기 3의 n제곱의 지수끼리 더하면 3의 n 플러스 1제곱이지? 여기까지 됐냐? 그러면 누가 최고차항이요? 9가 최고차항이잖아. 그 말은 차수가 얘가 더 높다 이 말이지. 분모의 차수가 더 높으면 얼마다? 0이다. 그래서 답은 0. 할 수 있겠어? 다음 세 번째 여기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 빼기 3의 n제곱은 n에다가 무한대라는 숫자를 넣어보면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결국 무한대로 가네.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떻게 푼다? 형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렇지 않았구만. 수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루트가 있냐 없냐? 루트가 없잖아. 루트가 없으면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그럼 최고차항이라는 게 살짝 변형된 개념. 미시 큰 놈이 최고차항이라고 이렇게 묶어내. 그럼 얘는 3분의 2의 n제곱일 거고 101 이거네. 그래야지 전개하면 3의 n제곱 2의 n제곱이니까 약분해서 2의 n제곱 빼기 3의 n제곱이지. 그럼 아까 얘는 얼마로 간다? 0으로 간다 했잖아. 그 다음에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1. 무한대에다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극한값이 이제 없는 거지.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의 극한은 똑같아. 수열의 극한하고 똑같은데 일반항이, 수열의 일반항이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저렇게 AR의 n-1제곱이라든가 저렇게 R의 n제곱 형태, 즉 우리가 지수함수의 극한에서 한 거야. 아, 너네는 지수함수의 극한 아직 안 했지? 미적분에 나온 거야. 그게 지수함수의 극한에서 또 똑같은 거를 하니까 이게 미적분이잖아. 지수함수의 극한에서 나와? 저기 자기고 지금 소토 아니고. 나중에 저놈이 이제 아까 여기서 지수함수 설명했잖아. 지수함수 형태니까 이런 등비수열의 극한의 개념이 살짝 지수함수의 극한의 개념하고 조금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차수를 비교해서 극한값을 구했는데 그 차수라는 거를 등비수에서는 미시 큰 놈, 미시 같은 놈을 같은 차수다라고 생각하고 극한값을 구하면 되겠다. 그것만 좀 살짝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것만 이제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필수예제 2번으로 가서, 자 그러면 살짝 이제 수열의 극한의 성질까지 이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고, 우리가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얘는 8이래.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4 곱하기 3의 n제곱 분의, 그 다음에 an이 이거요. an 곱하기 3의 n제곱 이거네. 그럼 보면 여기 리미트를 쪼갤 수 있잖아. 리미트를 쪼개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때 an은 결국 어디로 가는 거요? 8이라는 숫자로 가는 거. 근데 얘는 3의 n제곱이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지. 얘도 3의 n제곱이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지. 아까 3의 n제곱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랬지? 아니면 미시일보다 큰 등비수라고 생각해도 되고 3을 계속 곱하면 계속 하니까 그럼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차수를 비교하라 그랬지? 차수는 3의 n제곱, 3의 n제곱 똑같네. 동일 차수일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 b 4분의 an. 근데 an도 그냥 an이 아니라 어차피 리미트 취할 거니까 리미트를 취하면 뭐다? 4분의 리미트 a니까 8이지. 그래서 답은 얼마다? 2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네. 다음 2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5의 n제곱 분의 마이너스 2의 n제곱 플러스, 그거를 잘 봐. an은 그냥 개수다라고 생각하고 5의 n제곱 빼기 1은 5의 n제곱
그 다음에 5의 마이너스 1제곱 하면 5의 n 빼기 1제곱. 그 다음에 앞에 an 이렇게 붙어있네. 요거네. 됐어? 이렇게 쓸 수 있겠어? 있다 없다? 왜? 차수가 5에 2보다 5가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최고차이니까 최고차으로 맞춰준 거예요, 차수를. 그러면 K수 B니까 N이 뭐한 들어갈 때 마 1분의 이게 5분의 1. 이게 플러스지? 플러스. 그럼 5분의 1 AN 이거네. 이거에 똑같이 이제 N이 뭐한 들어갈 때요. 이게 4래. 그러면 마사고 5를 곱하니까 리미트 N이 뭐한 들어갈 때 AN은 결국 얼마다? 마이너스 20이다.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극한의 성질, 리미트를 쪼갤 수 있더라. 그거 이용해서 구하는 그런 문제였다고. 다음으로 이제 필수예제 3번. 아까 등비수열은 공비에 따라서 그 값이 수렴할 수도 있고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주어진 형태에 따라서 일반항이 AR의 n-1제곱으로 주어지면 이런 형태로 주어지면 얘가 수렴하려면 어째야 된다? 첫째 항이 0이거나 공비 0에다 계속 곱해봤자 0이니까 0이라는 숫자에 계속 나오니까 0에 수렴하겠대. 아니면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적거나 같으면 된다. 다음 AN이 R의 n제곱 형태면 이거의 첫째 항은 그냥 R이잖아. 근데 그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적다 안에 R이 0인 거, 첫째 항이 0인 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첫째 항이 0이다 라는 걸 따로 쓸 필요 없이 얘는 뭐 하면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적거나 같으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 등비수열에 수렴하려면 첫째 항이 0이어서 계속 0000000에서 0에 수렴하거나 끝에 저 끝에 가서도 0이거나 아니면 첫째 항이 0이 아닐 때는 점점 작게 만들어서 0에 수렴하게 만들거나 그러려면 이렇게 점점 작게 아니면 첫째 항이 R이 1이라서 첫째 항이 계속 계속 나와서 마지막에도 첫째 항이 나오게 한다던가 그런 경우일 때만 수렴하고 나머지는 다 아까 계속 커지거나 왔다 갔다 진동하면서 커지거나 뭐 작업들이 이런 경우였다고. 그래서 등비수열은 수렴하는 조건이 있더라. 어쩔 때 이렇게 두 가지일 때 수렴하더라. 이야 맞지? 그래서 필수에서 3번에 1번 보면 등비수열이 일반항이 3분의 2x 플러스 1의 n제곱 R의 n제곱 형태네. 이 R의 n제곱 형태일 때 얘가 수렴하려면 어째야 된다?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적거나 같으면 된다. 3 곱하고 마3 2x 플러스 1 3 1 빼고 마4 2x 2 그 다음 2로 나누고 마2 x 1 이렇게 그래서 얘가 첫 번째 거 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 두 번째 거는 로그니까 로그의 성질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 해줘야지. 로그의 성질 무조건 얼마나 오래되는데 로그 x 빼기 3 요놈의 n제곱 수열이 이거네. 그러면 얘도 R의 n제곱 형태니까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적거나 같으면 된다. 3을 더하니까 2보다 크고 로그 x가 적거나 같다 4 이거네. 내가 x의 범위를 구할 거니까 자 2라는 숫자를 어떻게 쓰냐 로그 사용 로그야. 로그 10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네. 그럼 2네. 로그 x고 4는 로그 10의 4제곱이라고 쓰면 되네. 그러면 x의 범위는 로그 없애고 로그 없애고 로그 없애고 100보다 크고 만보다 적거나 같다 이거네. 다음 이제 그리고 3번 여기다가 3번은 AR의 n-1제곱 형태네. x 빼기 5의 n제곱이냐? 정찰이고 2x 빼기 5네. 아 삐걱삐걱 이건 그럼 얘를 AR의 n-1제곱 형태로 써. 마이너스 1제곱하고 여기다 하나 써주면 되지 이렇게.
1제곱이니까 둘이 더하면 n제곱. 그래서 요 놈이 첫째 항인 거예요 지금. a r에 n-1제곱. 그러면 a가 0이거나 즉 x는 2 또는 x는 2분의 5 a가 0이거나 또는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번 젓가락 같으면 되더라. 5 더하면 4보다 크고 2x 6 그럼 2보다 크고 x는 젓가락 같다 3 2분의 5는 여기 들어있고 2는 여기 있으니까 두모만 여기다 딱 넣어주면 되지. 그럼 얘랑 얘랑 합쳤어. 결국 답은 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3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이제 옆으로 와서 극한과 등비술의 극한과 구하는 거는 똑같아서 뭐 몇 문제 안 나왔는데 좀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등비술의 수렴 조건을 이용해서 문자로 되어 있는 형태 즉 우리 필수의 이제 4번 등비수열이 수렴한데 어떤 등비수열이냐면 R의 n제곱이 수렴한데 그러면 R의 n제곱 형태의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공비 R이 즉 R이라는 문자가 요 범위에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다음 중 항상 수렴하는 것을 골라보라고. 자 기억은 R의 2n제곱이네. 맞냐? 그럼 여기서 공비는 뭐냐? 얘의 공비는 R의 제곱이잖아. 얘의 공비는 R의 제곱이야. 그럼 R이라는 문자가 요 범위에 있어. 그럼 그 문자가 R이라는 문자가 이 범위에 있을 때 R의 제곱이라는 거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적거나 같게 나오네. 얘네 여기 안에 있는 숫자를 다 제곱해보면 요 범위로 다 나오네. 요 범위에 있는 모든 숫자를 다 제곱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제곱이니까 음수는 나올 수 없고 0일 때는 0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제일 클 때는 1인데 1 나올 거고 이게 다 요 범위가 다네.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제곱한 거 이게 이 수열의 공비의 범위잖아. 얘가 이 수열의 공비라고. 그럼 그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적거나 같냐? 맞아? 이 문자의 이 수열의 공비라는 것이 요 범위에 있는 거야. 지금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그럼 그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적거나 같냐고. 맞잖아. 다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이 수열은 뭐 뜬다? 수렴한다. 다음 니은 수렴하는 것만 보려 했으니까 다음 니은은 R분의 1의 n제곱이래. 그러면 이 수열은 공비가 뭐요? R분의 1이요. 그럼 R이라는 문자가 요 범위에 있을 때 R분의 1이라는 거는 요 범위면 R분의 1 역수치하면 뭐냐? R이 마이너스 1보다 어째야 돼? 역수치하면 작아지는 거지. 또 요 범위를 역수를 취하면 얼마? 1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지. 됐냐? 그러면 이게 뭐라고? 요거의 공비라고. 그 공비라는 숫자의 범위요. 그 숫자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냐? 아니잖아. 막 여기는 2도 있고 3도 있고 그게 1보다 작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의 공비는 등비수열이 수렴하게 되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그 범위에 없어. 근데 얘는 수렴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다음 디귿. 자 디귿은 마이너스 R의 n제곱. 자, 그럼 얘의 공비는 마이너스 R이잖아. 얘의 공비는 마이너스 R이요. 그럼 마이너스 R의 범위를 구할 거야. 원래 R이라는 문자가 이거였어. 그러면 마이너스 R은 마이너스 곱하면 되니까 마1, 1 이거네. 즉, 이 수열의 공비는 요 범위에 있는 거야. 그럼 이 범위에 있는 모든 숫자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있냐? 딱 하나 안 되네. 뭐 마이너스 1 딱 하나 안 되네. 그럼 그것 때문에 수렴하지 않는다고. 얘도 수렴 안 해. 이렇게 어떤 문자의 범위가 주어지고 새로 만든 어떤 등비수열에 수렴하냐 안 하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 필수형 4번이요. 2분의 1-r의 n제곱. 그럼 얘의 공비는 요거제 2분의 1-r. 그러면 r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의 범위를 구할까요? 1을 빼. 아니 마이너스를 먼저 곱해야 되네. 그러면 1 부등호 방향 바뀌고 마 1이고 1을 다 더해 2 1-r 0 2로 나눠 1 2분의 1-r 2로 나눠도 0. 그럼 얘가 이 수열의 공비의 범위. 그럼 그 공비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숫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냐? 같잖아. 그래서 얘는 수렴하네. 이렇게 문자로서 어떤 범위가 주어지고 그의 수렴을 물어보는 문제. 그 유형이 필수예제 4번이었다고. 다음 필수예제 5번에다가 별표. 필수예제 5번에다가 별표. 자, 필수예제 5번은 지금 r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r의 n제곱 빼기. 자, 얘의 극한값을 구하래. 근데 r이라는 문자는 마이너스 1이 아니래. 자, 이렇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수열의 일반항에 r의 n제곱을 포함하고 있는 식이요. r의 n제곱을 포함하고 있는 식. 뭐를 포함하고 있다고? r의 n제곱을 포함하고 있다고. 자, 내가 어떤 구하고자 하는 수열의 일반항에 r의 n제곱을 포함하고 있으면 어떻게 푸냐? 범위를 나눠서 푼다 라고 딱 외워. 범위를 나눠 푼다. 무슨 말이냐? 저 r이라는 문자가 뭔지를 모른다고. 이게 r이라는 문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 아까 우리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r이라는 문자 공비가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사이에 있냐 여기 밖에 있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랐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범위를 나눠서 푸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나누냐면 네 가지로. 첫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 두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 세 번째 r이 1인 경우,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거야.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r이 마이너스 1이 아니래. 그러니까 요거 빼고 세 가지 경우로만 나눠서 풀면 되네. 됐냐? 그래서 r의 n제곱을 포함한 식의 극한은 범위를 나눠서 풀고 그 범위는 일반적으로 4개로 나누는데 얘는 요거 빼고 풀으래. 그럼 첫 번째 가정을 하는 거.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라는 거는 r이 1보다 크다 또는 r이 마이너스로 작다 이건. 그럼 뭐라 그랬냐?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얘는 n제곱이니까 이게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조금 다르잖아. 근데 결국 얘는 요 두 개가 똑같으니까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를 뭐 몇 번 곱할 때도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똑같이 얘도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결국 요 범위일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무한대로 간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게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이게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된뒤 결국에는 숫자는 이거보다 이거 할 때는 계속 똑같은 숫자로서 계속 커지는 거잖아. 부호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걸 두 개로 나눠서 한번 봐볼까? 뭐 한꺼번에 생각을 해도 되는데 r이 1보다 클 때는 무조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을 계속 곱하면 무한대잖아.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진동하기는 하나 그 숫자가 부호를 떼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 숫자가 점점 커진다고. 그 다음에 플러스일 때 두 식이 똑같으니까 플러스일 때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고 이러면서 계속 커져. 그럼 결국 그 숫자를 계산할 때 여기가 마이너스 업 하면 마마 플러스 돼서 업분의 0에서 1이 된다고. 그럼 결국 그거에 대한 이런 극한값은 K수비하고 똑같다고. 요놈분의 요놈. 이걸 최고차항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 무한대고일 때는 얘가 최고차항이라고 생각해서 요 최고차항이 K수비. 결국 이 범위일 때는 저식 R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2 요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최고차항이 K수비 돼서 1이 된다고. 그러니까 1이 양수일 때는 알고 있어. 지금 계속 커지니까 무한대면 무한대잖아.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계속 곱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n제곱 플러스 빼기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의 n제곱 플러스 1이요. 그럼 결국 얘가 왔다 갔다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가 숫자는 계속 커지는데 결국 그 값을 계산해보면 이놈분의 요놈 하면 음수 양수해서 계속 결과는 똑같게 1로 나올 거라고. 저 뒤에 가면 요거는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되니까 그래서 그 값은 1이 나올 거고. 다음 두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즉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는 말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을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 0이잖아. 이런 범위에 있는 숫자를 계속 곱하면 3분의 2, 3분의 5분의 3 이런 거 계속 곱하면 0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0이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식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빼기 1분의 R의 n제곱 빼기 플러스 1분의 빼기 요놈은 R이 저 범위 있을 때는 계속 곱하면 0이니까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간다고. 결국 얼마에 가까워진다? 마 2에 가까워지네. 다음 세 번째 R이 1일 때 R이 1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2를 천번만 곱하니까 1이지 그냥.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식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R의 n제곱 빼기 요놈은 R이 1이니까 얘를 계속 곱해도 1 그럼 1 더하기 1 2분의 1 빼기 마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네. 그래서 답을 쓸 때 R의 n제곱을 포함한 식의 극한은 범위를 나눠서 요 범위일 때는 1이고 요 범위일 때는 마이너스 2고 요 범위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써야 돼. 답을 범위를 나눠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R이라는 문자의 범위를 나눠서 풀기 때문에 R이라는 문자의 범위를 나눠서 풀기 때문에 새로운 R이라는 문자에 관한 함수를 만들 수 있다고. GR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라고 나와. GR의 그래프. 그럼 GR이라는 그래프는 R이 어떤다? 요 범위일 때는 1이라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1하고 마이너스 여기 때는 1이래. 빵꾸 1 이렇게 R이 2범위일 때는 그 값이 1이니까 GR이라는 함수를 한번 나타내보면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1이고 함수값이 1이고 그 다음에 요 범위일 때는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는 없잖아. 정의를 안 했으니까 없잖아. 그럼 뭐를 그릴 수 있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래서 거기 밑에 참고해가지고 그래프가 딱 그려져 있잖아. 그럼 이걸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다 써놓냐? 뭐 보라 그래? 리미트 R이 1로 갈 때 좌극한 GR을 구해봐라. 그럼 뭐요? 마이너스 이런 식의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나중에 나와 문제로. 이거를 뭘로 바꿔서 이제 지수함수의 극한에 가면 나와. 얘를 x로 바꿔. 그래서 그러면 여기 x축이 되니까 x값이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달라지고
그거에서 극한까지 활용하고 거기다가 어떤 새로운 HR이라는 함수를 주어지고 둘이 곱했을 때 어디에서 연속이 돼봐라. 너 지금까지 했던 문제 다 짬뽕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R의 n제곱을 포함한 식의 극한은 범위를 나눠서 푼다. 그거 하나 알아두고 범위를 나눠서 풀었기 때문에 R이라는 문자가 어디에서 어디 범위일 때는 무슨 값이 나오고 무슨 값이 나오고 무슨 값이 나오니까 그래프로 활용할 수 있고 이 그래프로 활용하면 끊어져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함수의 뭐 연속성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까지 또는 뭐 미분 가능성 그런 거 쭉 해서 문제를 짬뽕 시킬 수 있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일단 R의 인증을 포함한 식의 극한까지 했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